네, 마이클 샌델의 정의의 한계라는 책입니다. 올바른 철학의 토대에서만 정치적인 문제이든 개인 삶의 문제이든 모든 문제에서 올바른 것을 가려낼 수 있다. 플라톤의 말이죠. 원제는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로 1982년 원작이고요. 1997년에 수정된 원본을 한글 번역판으로는 2012년 3월에 나온 책입니다. 2010년에 한국에 출간해서 샌델 광풍을 일으켰던 그 정의란 무엇인가 보다 2년 후에 나왔습니다. 칸트에서 롤스까지 이어지는 자유주의의 이상을 문제 삼은 이 책은 원칙이나 권리 및 의무 등의 자유주의의 정치 이상을 거부하는 샌델의 저서 중 가장 학술적이고 어려운 글입니다. 정의는 무엇인가에서 속 시원히 알지 못했던 그의 정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읽어야 할 책이며 1971년 존 롤스가 정의론에서 밝힌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의 전선을 형성한 저자를 공동체주의의 중심 인물로 만든 책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자신을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자이자 단순한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자지 단순한 공동체주의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주의자보다는 오히려 자유주의에 더 가깝다는 의미죠. 롤스의 자유주의가 전제하는 인간관의 근본적인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는 그는 인간의 자기 이해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형성된 가치가 이미 개입되어 있으며 이런 사회성을 근원적으로 초월하는 개인주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비난은 아닌 셈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의무론 형태를 취하는 자유주의 정치 철학을 비판할 뿐입니다. 롤스의 정의론에 나타난 자유주의를 표적으로 삼고 의무론적 자유주의의 철학적인 가정을 문제 삼습니다. 자유주의는 서구 근대의 유산으로 20세기 후반에 자본주의의 침체 국면을 벗어날 대안의 정치 철학으로 부상했죠. 자유주의의 탄생에는 생산 극대화 지점을 모색하는 공리주의의 역할이 컸습니다. 복지국가의 모델이 등장하면서 국가가 개인의 가치를 침범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대하여 자유주의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의 중립성을 주장합니다. 롤스의 정의론은 지배적인 공리주의의 공공철학에 대한 반발이며 공리주의와 자유주의가 내세우는 가정을 거부하면서 부를 위한 일부의 희생은 정의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유가 인간의 최상의 가치이면 개인의 선택권은 존중받아야 하며 사회 제도의 조건과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죠. 분배는 가장 열악한 이의 기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원칙으로 행해져야 하며 장기적 평등사회를 추구하려면 사회는 더디게 성장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초적 입장의 도덕적 관점이 만족할 때만 보편적 정의 이론은 작동할 수 있는 것이죠. 위와 같은 롤스의 보편주의 관점을 저자는 비판합니다. 자유주의의 근본적 한계도 논하면서 의무론적 윤리 이론의 철학적 전제를 말합니다. 그런 전제들은 개인의 가치에서 보면 의무 형태로 보이며 일상에서의 타당성 여부는 문제 삼지 않게 합니다. 자유주의 사상에 깔려있는 이론적 근거를 하나씩 치밀하게 공격하는 저자에게 정의의 근원성, 사회계약 논쟁의 타당성, 소유 개념, 국가의 중립성 등이 문제가 되며 롤스가 상정한 정당화 가능한 단일적인 정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법의 근원은 다양하기 때문에 정의의 개념도 환경이나 시점 등에 따라 다양하다는 주장은 그런 개념 역시 뚜렷한 한계를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의무론적 관점의 초월적 자아는 정치적 원칙을 도출하는 데만 만족하여 개인의 선택과 공동체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사회의 불평등에서는 좋은 사회를 위한 필요 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죠. 이처럼 자유주의 정치 철학이 간과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샌델은 그것이 공공 철학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인 공화주의는 개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시민의 덕성을 함양할 공동체의 공간을 활성화하는 것이며 첨예한 갈등은 적극적 논쟁을 통해 풀어야 하고 부조리한 인간의 정체성은 정치의 테두리 안에서 노력할 때만이 그것이 해결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죠.
롤스의 정의론이 나오기 전까지 영국과 미국의 도덕 및 정치 철학의 지배적 관점은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 등에 의한 공리주의였죠. 권리를 지향하는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평등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롤스의 자유주의는 옳음이 좋음에 우선하는 정치 철학이죠. 정의는 다양한 삶의 목적과 이해관계의 상충 및 자원의 부족 등의 이유로 어느 사회든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지만 그 자체만의 작동으로는 한 사회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지닙니다. 역자가 이 글을 역자는 이양수 옮긴이죠. 이양수 씨가 말하는 게 또 있습니다. 역자가 제시하는 이 책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점은 첫째,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는 지혜를 놓치는, 즉 전통과 단절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고, 둘째, 인간은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합리적 토론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정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성장주의에 의한 행복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분배에는 관심이 덜하죠. 사회의 어느 곳을 주목해 보아도 불의와 부정이 넘쳐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입으로는 정의를 말해도 이기주의가 사회적 토대를 이루면서 권력과 돈을 가진 자의 승자 독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대할 때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력주의에 대한 강력한 기대는 실력에 따른 강력한 차별주의를 옹호함으로써 불평등의 면면을 당연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책의 처음은 재판 서문으로 공동체주의의 한계를 말하는데 롤스식 자유주의와 샌델의 논쟁을 소개합니다. 개인이나 공동체의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회 기본 구조의 규제 정의 원칙이 중립을 지킬 수 있는지 혹은 옳음이 좋음보다 나은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칸트나 롤스는 분명히 옳음이 좋음보다 앞선다고 주장하죠. 개인의 권리가 우선이고 정의 원칙이 좋은 삶과는 무관하게 정당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샌델의 도전은 옳음의 우선성과 정의 원칙이 좋은 삶과 과연 무관하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라는 주장에 대해서입니다. 정의와 좋음은 서로 상관적이라고 합니다. 정의는 공동체 전통이나 가치에서 나오고 도덕적 가치나 활용 목적이 좋음에 달려있다는 이론이 불충분한 점이 있으며 공동체주의와는 잘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유주의는 정의와 권리 옹호는 도덕적 및 종교 교류에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공동체주의는 지배적 및 사회적 가치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샌델은 정의와 권리 옹호는 활용된 도덕적 중요성에 달려있다고 주장합니다. 서론인 자유주의와 정의의 근원성에는 자유주의를 요약하고 정의의 근원성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며 이 책 전체의 키워드인 의무론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가합니다. 칸트 도덕법의 토대는 자율적 의지를 발휘하는 주체에서 발견되며 강력한 의무론의 비전을 완성하고 롤스 역시 인간 이성 자체에서 의무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자유주의와 의무론의 연결고리를 파헤치는 저자는 특정 주체의 도덕적 위상을 공격하고 자유주의 정의 이론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대한 모색이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제1장 정의와 도덕의 주체에서는 정의가 사회제도의 제1덕목이라는 말로 정의의 근원성을 주장하는 롤스의 확신이 나옵니다. 정의의 근원성, 올바름의 우선성, 의무론적 메타윤리, 선행하는 자아의 의무론으로의 통합 등의 메시지입니다. 정의와 의무론의 연결 지점이 샌델의 비판 지점이라는 말은 계속됩니다. 제2장 소유 공적 분배의 정의에서는 재능과 속성의 분배를 개인 소유물이 아닌 공동자산으로 간주하는 롤스의 견해를 볼 수 있습니다. 롤스의 차등 원칙은 처한 환경 차이를 교정하려는 것인데 일상생활에서 나타내는 개인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제3장 계약이론과 정당화에서 롤스의 원초적 입장은 실제가 아닌 가설적인 계약으로 자유주의의 핵심 논증인 절차의 우선성을 성립시키는데 샌델은 정당화된 특정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선택 과정에서 반성이나 정체성 탐색 및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충성 맹세 등을 해나가는 일상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론인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에서 저자는 의무론적 자유주의의 초월적 주제는 법적 토대나 권리를 중시하며 주체의 다양성을 무시한다고 말하며
자기 인식의 주체는 정치적인 주체가 되어야 하고 정치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열정과 가능성을 확인해주는 올바른 정치 철학은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브로그로는 1993년 출간된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반론입니다. 의무론적 자유주의의 해석을 확장하고 1982년 샌델의 비판에 대한 롤스의 대답인 그 글은 국가의 중립성 태제를 고수합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가치들의 충동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가치들의 충돌은 거의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각 개인의 정체성과 숙고된 믿음의 근본적 차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자유주의 공공 철학은 분명히 부족해 보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 상태에서 공공선까지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 철학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자유주의의 오름의 우선성은 선에 대한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에 토대하고 있는데 그건 충분하지 않은 까닭에 오래 지속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적 삶의 도덕적 에너지를 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에 자유주의가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공적 이성이 제공되어야 하죠. 번역의 완성도를 넘어 이 책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독자에게 다행인 점은 친절한 해제와 더불어 각 장의 마지막에는 요약까지 실려있다는 점입니다. 역자의 옴기니의 공입니다. 다양한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 민주적이며 다원주의적인 사회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대립과 갈등이 산재하죠. 사회학자, 정치학자, 철학자마저도 아무리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해서 훌륭한 해법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해결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고도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길은 어쩌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요? 분명한 점 한 가지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길만이 정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보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말이죠. 한평생 더불어 잘 사는 일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을 마지막으로 마이클 샌데이의 정의의 한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삶의 방식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삶의 방식이 모호하면 이상적인 정체의 본성 또한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은 사람들은 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의 한계 이 책을 꼭 읽기를 추천합니다.